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행학습입니다. 학교 진도보다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하지요. 대부분 영어나 수학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벌써 수포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중학생은 10명 중 5명, 고등학생은 10명 중 6명 꼴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인데도 너무 어려워서 진도를 못 쫓아가기 때문이랍니다. 이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사실 선행학습에 더 관심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도 수학 교과 과정을 좀 더 쉽게 개편하겠다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년 전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 발표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선행학습 일부 허용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금방 또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도 혼란스럽겠지만 선행학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심통부리기에서 선행학습 문제를 다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몸과 마음의 병으로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분석해보니 결국 이 선행학습이 문제인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대한민국 가정은 자녀 교육을 위한 임시정거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네 가정이 자녀 선행학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이놈의 선행학습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숨통이 막혀서 속출하는 병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아이들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줌을 지리는 유뇨증 때문에 내원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입니다. 신체 발육은 다 정상적입니다. 3학년 들어서 학교에서는 내내 오줌을 참다가 귀갓길에 소변을 지립니다. 결국 친구들 몰래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학교 화장실을 안 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 화장실을 쓰면 더러운 게 내 몸에 옮겨질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소변 강박증입니다. 물건이나 다른 사람 손이 닿은 그런 물건을 만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신에게 옮겨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씻거나 하는 위생 강박증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런 위생 강박증은 자신의 삶에서 높은 불안지수 때문에 생겨납니다. 한창 개구장이로 지내야 할 나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군은 엄마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외할아버지네 근처로 이사를 했고 자연스레 할아버지와 선행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생각보다 잘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며 수학이며 천자문까지 학습량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 성정이 매우 엄하시다는 겁니다. 결국 공부란 원래 하기 싫어도 참고 하는 거야 라면서 엄격하게 훈육할 때가 많았던 거죠.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매사에 평가받고 혼나는 일이 자주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언제나 참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메시지가 각인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왠지 친구들이 나를 놀릴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외부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을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는 아래층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다가 점점 그냥 참게 된 거죠. 그래서 하교시에 길에서 참았던 소변을 지리게 된 겁니다. 너무 일찍 선행학습을 서두르다 몸과 마음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생인 B양은 엄마 욕심에 영어 유치원으로 바꿨다가 3개월 만에 눈을 깜빡거리는 틱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비싼 유치원비를 내는 만큼 아이가 영어를 쑥쑥 잘 배워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는 못 챙겼던 겁니다. 이처럼 아이도 잘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부모는 계속 강요하는데 분노의 정서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행학습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많은 선행학습을 아예 안 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내원한 중학생 C군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외국에서 살다 온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땐 수다쟁이로 불릴 만큼 성격이 활발했었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중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C군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점점 혼자 지내며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그렇게 강요하는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출석이나 숙제처럼 기본적인 것은 해줬으면 하는데 아예 손을 놔버리고 게임만 한다는 게 답답한 거죠. 게다가 게임을 못하면 이젠 불같이 화를 내고 부모님에게 욕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예전의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며 당황스럽지요. C군의 문제도 역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행학습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로 리턴하면서 전혀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이해를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통에 의욕과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겁니다. 결국 공부에 대한 도피 심리가 강해지고 이것이 두통과 게임 중독에 이르게 된 거죠. B군은 계속 혼자라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부모님을 조르게 됩니다. D양의 예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아버지가 연수를 떠나는 기회에 함께 1년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를 입학한 거죠. 그런데 고교 입학 후 첫 학기가 지나면서 기면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밤에도 10시만 되면 자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보약도 먹여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학교 가는 길에 계단에서 갑자기 졸음이 찾아와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D양의 경우 역시 선행학습이 안 된 게 문제였습니다. 영어 성적마저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온 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의욕이 꺾여버린 겁니다. 수학이야 선행을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학교를 다니다 왔는데 한국 와서 영어 점수도 하위권이라는 상황에 크게 놀라버린 거죠. 아이 말로는 한국식 입시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이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선행학습을 도대체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도 부작용, 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도 늘 오락가락합니다. 수학 쉽게 만든다는 말만 믿고 있기도 불안합니다. 수능 6개월을 앞두고 입시 요강이 새롭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교육학자들의 의견도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맞습니다. 선행학습은 분명 독도 되고 약도 됩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약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맞겠죠. 이때 중요한 건 정부 시책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아이의 수준과 체질입니다. 전문가들의 학습법에 내 아이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 진행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선행학습이 가장 필요한 체질은 태어민입니다. 태어민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가장 힘들죠.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어려움이 적습니다. 항상 새 학기가 시작되는 3, 4월이 고비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소변을 지린다든지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같은 새 학기 증후군도 태어민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태어민은 학기 초 적응이 힘들지 않도록 조금은 선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덜 당황하게 되죠. D양의 경우처럼 해외 연수나 전학, 상급학교 진학 등 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면 태어민은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소극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고 물론 과도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중간 정도로 묻어갈 수만 있어도 태어민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너무 처져버리면 아예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게 다그치는 식도 곤란합니다. 선행학습 과정에서의 이런 심리적 상처가 훗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아이의 눈빛을 관찰하면서 수위 조절에 부모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A군과 같은 어려움은 피할 수 있겠죠. 반면 소양이는 처음에 못해도 좀처럼 주눅드는 기질이 아닙니다. 처음 대하는 것을 몰라도 당황하지 않는 기질 때문이죠. 요령껏 잘 적응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선행학습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체질입니다. 소양이는 초반에 순발력이 좋아서 꾸준히 하지 않는 학습 태도가 약점입니다. 선행학습을 너무 하면 더더욱 꾸준히 학습하려는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게 되죠. 소양이는 초반에 빨리 달려가는 예습보다는 마무리에 신경 쓰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소양이는 스포츠로 치면 공격수 스타일입니다. 공격을 잘하니 수비를 보완해줘야 되겠죠. 이미 했던 학습을 확실하게 다지며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양이는 선행학습보다는 이미 했던 학습을 반복 점검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소음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서열을 가립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서열화하죠. 만약 자신이 친구들보다 너무 열등한 쪽에 속한다 싶으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나는 해도 안 돼 라면서 아예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곧잘 점수를 받고 수학 시험은 몇 번 망쳤다면 아예 수학은 공부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지레 결론을 내리고 포기해버리죠. C군의 예에서처럼 그런 면에서 소음인도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습이나 선행학습이 지나칠 경우에는 소음인은 나는 다 안다라는 자긍심이 강해져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학습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 안다 싶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 호기심이 생기질 않죠. 게다가 아는 척을 하느라 또래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기도 쉽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설명과 자기가 아는 방식이 다를 경우에 선생님이 틀렸고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에게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남들도 이 정도 하니까 혹은 어디가 좋은 학원이라던데 어느 유명한 교수가 이랬다던데 라는 방식이 결코 좋은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이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6개월 선행을 했는데 큰 무리 없이 따라오면 1년, 2년치도 선행을 해가면서 관찰하면 됩니다. 이거 자체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리 선을 정해놓고 내 자식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탈이 납니다. 늘 아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탈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려는 부모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